한양고개, 한양도적의 정체. 옛날에 아래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가려 할 때 수원 북문인 팔달문을 지나서 안양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수원과 안양의 중간쯤에 조그만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 높지도 않고 별로 볼 것도 없는 이 고개는 원래 아차고개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아차고개라는 원래 이름보다는 한양고개라는 별명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한양고개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이조 광해군 시절쯤 그 조그마한 고개에 한양도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양고개에 한양도적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이 세 갈래 길로 되어 있어 한양 각지에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갈 때면 그 길을 꼭 통해서 가야 하고 또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 또한 그 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숱한 과객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고개 정상쯤에 다다랐을 때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깊은 숲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한양 놓고 가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양을 놓고 가거라 했는데 돈을 안 놓고 간다고 해서 쫓아나와 무엇을 뺏거나 협박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쩌다가 돈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랬지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양 고개를 자주 다닌 사람 중에도 한양 도적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편 언젠가부터 서울 관악산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 중에 모인 무리들은 남녀노소 다양한데 이들은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나마 조금 있던 재산도 힘 있는 양반들에게 뺏긴 것도 부족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까지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갈 곳이 없어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어느새 30명 가까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한다고 해서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산속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팔자가 어찌나 고약한지. 어쩌다 여기까지 쫓겨와서 제법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소.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오. 그 말이 맞소. 이대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지. 어여 대책을 세웁시다. 그래도 다 같이 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좋은 생각 있는 사람 없소?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지라 뾰족한 수가 없으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방도를 몇 날 며칠 궁리해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굶어 죽느니 도둑질이라도 해보자는 공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둑질을 하려 해도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 그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도둑질도 배워야 되는 것이오. 도둑질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을 모셔서 우리 두목으로 삼읍시다. 어떻소?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근데 누구 추천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만 할 뿐 딱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사면초가 하나 고진감래하려면 군계일학을 두목으로 둬야 할 텐데 말이요. 소문에 듣자 하니 저 아차고개 한양 도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한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왕 도둑질을 할 바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 우리 두목으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그럽시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한양 도적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힘 좋고 건장한 사람들 위주로 갓을 쓰고 보따리를 만들어 매어 선비처럼 변장시키고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 아차고개로 갔습니다. 선비 차림을 한 선발대가 아차고개의 정상쯤을 지나가니 때마침 그 숲속에서 거기 돈 한 냥 놓고 가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발대는 옳다구나 하고 전대 한쪽을 푼 후 말꼬리 같은 엽전 꾸러미에서 주르르 돈을 풀어서 마치 선앙당에 돈 던지듯 철컥하고 던지고는 곧바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후발대는 숲속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적이 돈을 가지러 나올지 각자 상상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생김새도 험하고 키도 크고 체중도 엄청난 험상궂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잘못하면 도적을 잡아가기는커녕 단단히 혼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선발대의 뒷모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한양 도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가지러 나왔는데 그것을 본 후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단히 긴장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막상 돈을 가지러 나온 사람은 아주 키 작고 왜소한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유유히 걸어 나오더니 돈을 떡 집어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후발대는 얼른 쫓아나가서 한 명은 한양 도적의 앞을 딱 맞고 두 명은 한양 도적의 양쪽에 서서 양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한양 도적은 지금껏 누구를 해치고 돈을 뺏은 적도 없고 도적질 한 적도 없는데 웬 사람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붙드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요? 후발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그에게 재갈을 물린 후 자루에 집어넣어 둘러매고 자신들의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한양도적은 잡혀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도무지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운 좋게 만나지 않았던 산적을 결국 만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후발대가 한양도적을 잡아간 후 선발대는 돈을 던져 놓았던 곳으로 돌아와 돈을 회수한 후에 한양도적이 나왔던 방향에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숲속에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풀이 눕혀져 있는 흔적으로 이루어진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놓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얼마간 따라가 보니 아주 조그만 방 하나짜리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호호 노파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살림은 없고 책만 그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살림살이를 딱 보니 한양도둑은 그동안 사람들이 지나다가 한 양씩 놓고 간 돈으로 모자간에 연명하고 산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선발대는 없는 살림에도 그 집에 곡식 두어 말과 나무 두어 짐을 주고 왔습니다. 한편 한양도적이 풀려난 곳은 어느 움막 속에서였습니다. 움막 밖으로 나가보니 30명가량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휘둘러보니 노인에서 어린애까지 연령대도 다양했고 하나같이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산적무리에게 붙잡힌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양민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소? 앞쪽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장안에서 참 평안하게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양반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에게 밉보여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나서는 살 길이 막연하여 부지거처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산속에 모여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목숨 끊을 수는 없어.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지 궁리해 보았으나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이라도 하려 마음먹었으나 그마저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도 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양 고개 도적님한테 도둑질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사 하고 모셔오게 됐구만요. 사람들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도적 두목이 되어달란 말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땅도 없지, 장사는 미천도 없고, 한양 도둑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이 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한 두목을 못한다고 말한들 이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자기를 쉽게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생업을 이어갈 만한 자금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요? 아, 먹고 살 만한 미천이 되는 돈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여부가 있겠습니까? 작은 장사라도 아니면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악착같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 손에 조그마한 종자돈이 쥐어질 때까지만 도와주겠소. 그리하여 한양 도적은 그날부터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두목이 된 한양 도적은 산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놓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시오. 우선 혹시 이 중에 까마귀 소리 잘 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 중 한 명이 까옥까옥 하고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일어서는데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그렇게 두목은 먼저 까마귀 소리 잘 내는 사람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앙칼진 여우 소리 잘 내는 사람을 2명 뽑고 또 몸이 재빠른 사람도 1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맹인 흉내낼 사람 2명도 뽑았지요. 두목은 까마귀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야음을 틈타 양주 비선거리로 내려가시오. 양주 비선거리 그 안동네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남정승집이 있어. 그 남정승집에 담장을 끼고 돌아가면 거기에 전나무가 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것이 보일 것이오. 당신은 오늘 삼경에 거기에 가서 그 전나무에 올라가서 까옥 가옥 가마귀처럼 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말아야 합니다. 양주 비성거리의 안동네는 온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초금목피로 연명할 때도 그 동네는 세도가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모른다 할 정도로 호화롭게 지낸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까마귀 소리 잘 내는 사람이 두목이 알려준 대로 남정승네 담을 돌아가 보니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커다란 전나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 소리 내는 사람은 조심조심하며 전나무의 중간쯤까지 올라갔습니다. 야삼경이라 동네는 온통 고요했지요. 그 순간 까옥 까옥 까마귀 흉내내는 사람은 목청껏 까마귀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한참을 한풀이하듯 울다가 나무에서 내려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정승네 집이나 다른 양반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샘으로 물을 길러 나와 서로 마주쳐 처음으로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혹시 그 소리 들었어? 들었지. 뭔 까마귀가 그렇게 밤새 우는지. 도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쩐 일이래?
글쎄 말이야. 뭔 병고라도 생기려는 걸까? 에이그 이봐, 말 조심해.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동네가 전부 이렇게 간밤에 까마귀 소리 때문에 술렁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나약한 것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 같으면 시시덕거리고 이웃의 마실도 다니고 할 텐데 그날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얼른 저녁밥을 해먹고 바깥 출입을 금한 채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일찌감치 인적이 끊겼지요. 그날 저녁에는 여우소리 흉내를 잘 내는 두 사람이 두목의 명을 받고 그 마을로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우 소리를 내는데 여우 두 마리가 꼬리를 맞물고 서로 싸우듯이 온 동네를 컹컹하고 울며 돌아다녔습니다. 간밤에 까마귀만으로도 걱정이었는데 밤새도록 여우가 컹컹거리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쉬쉬할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도 필요한 물만 얼른 길어 가던가 서로 말도 안 하고 빨래만 하고 가던가 불길한 무언가를 입에 올리면 그 화가 혹시라도 자기에게 닥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아주 무거워졌고 낮에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초저녁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이번엔 몸이 재빠른 사람이 출동하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동물의 선지피를 구해 인적이 끊겨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마음껏 활보하며 솔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선지피를 찍어 마을 이곳저곳에 휘휘 뿌리고 돌아다녔지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길이고 담장이고 대문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마을 곳곳 사방에 피 흔적이 낭자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도 동네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정승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혹시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동천에 훤히 떠오르는데 안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짧은 지팡이를 휘휘 내두르며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마을 앞에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남정승의 여종이 밖에 나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둘이나 한꺼번에 이 꼭두새벽부터 어딜 저리 가는지 잠깐 의아해 하다가 요즘 연사흘 마을에 병고가 있었으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정승에게 얼른 달려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마을 앞에 맹인 둘이 지나가는데요. 맹인이 둘이나 한 번에 마을을 지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지라 혹시나 해서 대감마님께 말씀드립니다. 남정승도 요 며칠 공포에 쌓여있는 판에 맹인이 지나간다니 귀가 번쩍 뜨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혹시 판수 아니냐? 판수는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으로 남정승은 뭐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얼른 쫓아가서 즉각 불러들여라. 안 데려오면 네가 혼쭐 날 줄 알아라. 여종이 얼른 쫓아가 맹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대감마님께서 집으로 오시랍니다.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올시다. 사실 이 맹인들은 산속 사람들 무리에서 뽑은 맹인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판수 아니십니까?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들은 눈을 뒤집어 흰자위를 많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점을 칠 줄도 모르고 경도 읽을 줄 모르니 갈 길이 바빠 그냥 가야겠소이다. 안 오시면 제가 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종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맹인들을 불러들이라는 대감마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그들이 점을 치고 못 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데려가야 했지요. 결국 억지로 질질 끌다시피 밀다시피 하며 남정승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연사흘 동안 마을에 벌어진 이상한 일로 남자고 여자고 양반이고 노비고 할 것 없이 걱정하던 차에 판수가 마을에 들어왔다 하니 그새 소문이 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남정승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남정승 집 마당에서 맹인들이 잡혀온 촌닭처럼 덜덜덜 떠는 신용알하고 서 있으니 남정승이 말했습니다. 요새 마을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의 기륭을 풀어보거라. 떨고 있던 작은 맹인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점을 칠 줄은 아오나 함부로 천기를 누설할 수는 없사옵니다.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냐? 어찌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것이냐? 옆에 있던 큰 맹인이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럼 일단 점을 쳐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맹인들은 남정승의 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큰 맹인이 산통을 꺼내들고 점을 치기 위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가지 하나를 뽑아들고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으니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점괘가 어떤 것인지 눈을 꿈벅꿈벅하면서 손으로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손톱으로 훑어내려가더니 야오남명 이라. 맹인이 귀 밝은 척 한다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맹인이 그것을 받아서 풀이를 하는데 야온한명. 밤까마귀가 어지럽게 운다. 세상에나 이렇게 꿰뚫어보는 점괘가 어디 있을고 밤까마귀가 어지럽게 운 것을 대번에 알아맞힌 것입니다. 옆에서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남정승이 맹인들 옆으로 바싹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하구만. 과연 판수가 맞구만. 자, 그럼 얼른 두 번째 궤도 뽑아보게. 이 점이란 것은 상궤, 중궤, 하궤, 세 궤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점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큰 맹인이 산통을 흔들다가 두 번째 궤를 뽑아들고 손끝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야오남명 이라. 그러자 작은 맹인이 밤에 여우가 어지럽게 운다. 그러자 남정승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맞추었네. 얼른 세 번째 궤를 뽑아보게. 맹인은 세 번째 궤를 또 산통을 흔들어 떡하니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점괘를 읽어가던 맹인이 눈을 휘번쩍하며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지팡이부터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맹인이 물었습니다. 아이 사람아, 왜 그래? 뭐가 나온 거야? 어쩌고 뭐고 가네. 어서 가야겠네. 아, 왜 그래? 뭔데 그러나? 세 번째 궤는 선열흔적 하니 전멸난멸이라. 피 흔적이 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멸이란 궤네. 그러니 우리도 여기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얼른 가자고.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정승이 체면 불구하고 맹인의 손을 덥석 잡고 앉히며 말했습니다. 못 가네. 이대로는 못 가. 그 변고를 피해 갈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절대 한 발짝도 여기서 못 나가네.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맹인이 큰 맹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이렇게 간곡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알았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나? 그러니 변고를 피할 방법을 좀 알려드리게.
그러자 큰 맹인이 글쎄, 이게 말하자면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일이라서. 사실 이 근방 백리 안쪽에 호랑이들이 이 마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양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산짐승들을 다 잡아먹은 탓에 호랑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요. 근데 이곳에서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니 호랑이들이 이 양주 비선거리 안동네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 마을에는 곧 큰 호환이 닥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될 것이어요. 이 호랑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호랑이라는 것은 쇠소리를 들으면 물러서는 법이지요. 그러니 사흘 밤낮 쉬지 않고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쇠소리를 내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쇠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호환이 닥칠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호랑이를 쫓는 경문을 읽고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사흘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쇠소리를 내며 다녔습니다. 밥 지으러 부엌에 들어가면 솥뚜껑을 두드리고 밥 먹으면서는 주발 뚜껑을 두드리고 점잠 빼는 남정승이 변소에 갈 때도 주발 뚜껑과 젓가락을 들고 다니며 쇠소리를 내었습니다. 남정승을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이 지났습니다. 두 맹인은 남정승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모든 호환이 제거되었으니 오늘 저녁부터는 맘 놓고 자도 됩니다. 정말인가? 네, 이제 불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요. 잘 되었네. 잘 되었어. 사흘 밤을 자지도 못하고 쇠소리를 냈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산속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 보니 남정승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느라 누가 업어가도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쇠소리를 내느라 또 그 소리를 듣느라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두목과 함께 마을로 내려온 산속 사람들이 남정승네 집으로 가보니 곳간의 비단이 그득그득했습니다. 두목과 산속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가져온 비단을 펼쳐놓았고 두목은 그 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모두의 생계 미천은 될 것이오.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정말 이걸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남정승도 정당하게 취한 재산이 아니니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소이다. 이것으로 농사지을 작은 땅을 사거나 장사 미천으로 삼도록 해서 모두 새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더 이상은 도둑질하지 않고 살도록 하십시오. 산속 사람들 무리는 비단을 나눠 갖고 뿔뿔이 흩어져 산을 내려갔고 모두 각자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양곡의 한양도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양도적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남정승 집에서 가져온 비단으로 미천을 삼아 작은 장사를 하며 노모를 보살피며 살았고 한양 놓고 가시오 하는 소리는 더 이상 한양 고개에서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산속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한양도적이지만 결국 그도 산속 사람들 덕에 구원을 받은 셈이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